근데 요거는 바로바로 현금화가 되는데 문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진짜 힘듭니다. 딱 하루 해봤습니다. 하루. 프로모션으로 13만원 벌었었는데 다시는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오늘은 해본 부업과 이거에 따르는 장단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업 관련 영상 많이 보고 많이 따라 해보다 보니까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거는 또 길게 해서 한번 또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발견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야기할 주제가 생각보다 많이 생겼구나. 첫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추천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네이버 바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한국인의 입맛에 너무 잘 맞는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또 시대가 달라지면 좀 달라지긴 할 거예요. 지금 네이버도 위기는 있어요, 사실. 그 위기가 뭐냐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뭔가를 검색할 때 네이버를 쓰지 않아요. 그냥 휴대폰,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그냥 사파리 열어서 검색하고 시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구글 가서 검색하는 것도 많은데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네이버 블로그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돈과 직결되는 부분, 제가 아마 행정사를 해서 더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행정사 업무가 필요한 사람은 어린 사람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행정사 업무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불 능력도 당연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도움을 받을 때 사실 젊으신 분들은 몇몇 개 검색해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것만으로도 다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젊은 분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보고 와서 본인이 조사하다가 모르는 궁금한 걸 물어보러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준비할 때 조금 더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몰라서 이렇게 맡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로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이 좀 뭐 이렇게 와닿는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드신 분들은 많아지니까 그만큼 더 네이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는 워드프레스 블로그랑 티스토리입니다. 이게 사실 네이버 블로그를 비추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광고 단가가 너무 낮아요. 네이버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요. 그 애드포스트에 달리는 광고 자체가 결국은 그 광고를 달기 위해 돈을 내는 업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가 1,000원을 내면 뭐 500원 이렇게 가져가면 좋은데 네이버는 900원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클릭당 단가도 굉장히 낮고 그거를 통해 상품을 가입했어도 나한테 주는 돈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에 비해 워드프레스 블로그나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를 하다 보니까 애드센스는 단가가 높거든요. 애드포스트랑 비교하면 10배 차이 날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그게 트래픽 자체가 네이버 블로그가 그 구글을 주로 하는 워드프레스 티스토리보다 네이버의 트래픽이 더 높긴 높아요. 한 5배, 10배 정도 높긴 높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게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하면은 해봐도 괜찮긴 해요. 근데 별로 그렇게 성과는 좋지는 않아요.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한번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딱 39달러 벌었네요. 2.39달러. 그러니까 여기 한 최근 3개월, 이전 3개월 보면은 페이지 뷰가 370밖에 안 되니까 클릭수 7이네요. 노출수 3페이지 시티야 뭐 이렇게 되는데 참 그래요. 애드센스 승인될 때쯤이면 그만둘 가능성이 95% 이상 돼요. 왜냐면 그리고 애드센스 승인되고 나서 저렇게 막 1달러도 못 보는 거 보면은 답 안 나와요. 근데 또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너무 제가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워드프레스 글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쓰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별로예요. 근데 글 쓰는 거 좋아하시면은 해볼 만도 해요. 세 번째는 사진 등록 부업입니다. 이거 하지 마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하지 마라.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크라우드픽 많이 얘기하거든요. 12컷 올렸는데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 영상 보니까 랭킹이 있어요. 그래서 랭킹 1위 누르면 봐봐요. 이 사람 이미지 수가 6,665개거든요.
그리고 다운로드 수가 74,000, 그러면 74,000개면 74,000 곱하기 저게 다운로드가 기본 한 800원, 1,000원 할 거예요. 그러면 1,000원 중에 또 이거 뭐 가져간다고 하는데 1,000원 하면 7,400만 원이죠. 꽤 많이 벌었죠. 그러면 괜찮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랭킹에서 월간 30위 정도만 가보세요. 월간 30위 정도만 가도 18,000밖에 안 돼요. 다운로드 수가 1,000원 하면은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올린 이미지 수 14,000개예요. 그러면 14,000개를 올린다. 제가 어제 봤던 거는 어제 30위는 더 별로였는데 봐봐요. 이분은 5,341개잖아요. 이게 누적 30위거든요. 누적 30위? 그러면 1,341개면 이분 한 5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000개 이미지 올리고서 500만 원 벌었으니 크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이래요. 12컷, 제가 12컷 올리는데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거든요. 아무도 안 받아요. 업로드하러 가기, 저작권 침해 중이, 뭐 이렇게 가지고 하면 되는데 한 번에 20장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쪽 디자인 쪽이나 사진 쪽으로 한다 라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뭐 아까 1등 하던 거는 그런 귀여운 PNG 파일 같은 걸로 많이 벌었잖아요. 아니면 저렇게 음식 사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올려서 500 벌었다? 차라리 다른 거 해서 500 버는 게 낫죠. 저 아까 사진 15,000개 올린다고 했으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있는 사진 다 긁어다가 뭐 올리는 방식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저거 20개씩 올리면 10,000개면 사진 10,000개 올리는데 20 나누면 500번. 500번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건데 저거 랭킹이 30위까지만 나와서 그렇지 30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못 본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지금 455개 올려서 다운로드 수 57개니까 57,000원 번 거죠. 근데 그림 퀄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쉬워 보이진 않죠, 사실. 나다운 켈리 이분도 한번 보면 11 그럼 10,000원 번 거예요. 그동안 만들어놨던 걸로 뭐 하면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1등이 7,400 벌었으니까 다른 업무 분야에 1등 그래도 웬만큼 그 정도는 벌 거예요. 그 정도 노력하고 하면은. 그래서 미술 쪽 아니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내가 진짜 진짜 내 모든 거를 영혼을 팔아서 해도 30위 안에 되게 힘든 부업이잖아요. 이거는 본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본업 측 1등 하는데 7,000만 원 벌었다? 그래도 좀 애매하죠. 1등 하신 분이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다음은 쿠팡 파트너스랑 알리 어필리에이트입니다. 요거는 사실 SNS 계정이 필요해요. 쿠팡 파트너스 빵원이네요. SNS가 있으면 뭐 이렇게 클릭 수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알리는 제가 한 4달러인가 벌었어요. 그 액션캠 뭐 이런 유튜브 올린 거 보고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단점이 네이버에서 못하는 게 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기는 해요. 네이버에서는 이런 거 잘못 올렸다가 저품질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몇 푼 벌겠다고 그거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 유튜브랑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유튜버 이제 테크 유튜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전자제품 소개하고 전자제품 쿠팡 링크 달고 그러면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저는 막 기껏 해봐야 막 10명 100명 보니까 그 중에 구매로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사실 막 10만 조회수 나오는 영상이다 그러면 10만 명 중에 그래도 한 10명에서 100명은 살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맥북을 하나 사서 그 조회수가 막 10만이 나왔다. 그러면 10만 명 중에 10명만 사도 맥북이 200만원짜리라고 하면 3%니까 6만원. 그러면 10명만 사도 60만원 버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되면 내가 테크 유튜브로 좀 잘 나온다 싶으면 그 제품 사는 값 그냥 벌죠. 천의 법칙 예전에 했던 건데 1000명이 보면 뭔가 바뀐다. 뭐 이런 거고요. 쿠팡 플렉스. 이거 앞에 나왔던 부업들과 다르게 요거는 현금화가 거의 바로바로 됩니다. 돈 벌기는 가장 쉬워요. 위에 거 뭐 예를 들어 저기 네이버로 10만원 벌려고 한다 그러면 애드포스트로 네이버 10만원 벌려고 한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글 써야 돼요. 못해도 빨리 해도 한 달은 글 써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림 그거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 이것도 못해도 최소 한 달은 적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저 6개월 돼도 이거 못 볼 가능성이 커요. 사진 등록 부업도 뭐 몇천 개 올려야 되겠죠. 쿠팡 파트너스 이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요거는 바로바로 현금화가 되는데 문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진짜 힘듭니다.
저 이거 딱 하루 해봤습니다. 하루. 프로모션으로 13만원 벌었었는데 다시는 안 합니다. 진짜 이때 와, 제 이전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거 딱 한번 해보고서 들었던 느낌은, 군인들 딱 하루씩만 이거 시켜도 간부들 이거 딱 하루씩만 쿠팡 플렉스 가서 하루씩만 일하고 와라, 그리고 그 돈 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군인한테 되게 잘 맞기는 해요. 군인들이 지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요거 쿠팡 플렉스 한번 딱 하고 나면은 그 동네 지역에 대해서 진짜 환해지긴 환해져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그거 있어요. 이거 팁 같은 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아서 우리 동네로 신청을 하면은 아파트 몇 개 갖다 주고 끝난다 뭐 이런 후기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쿠팡은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다들 아파트 위주 이렇게 된 데만 신청을 할 테니까 가면은 그 동네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동네 끝났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차 끌고 갔으니까 난 이미 차비만으로 5,000원, 10,000원 썼는데 안 하고 올 수가 없잖아요. 안 하고 오기도 아깝잖아. 그러면 어디 동네 남았으니까 할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동네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쿠팡 플렉스 용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적응이 되면은 좀 할만할 텐데, 저는 이때, 물건 계속 기다리다가 물건 있다고 이거 가져가라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신청했던 물건은 한 30개만 그냥 시범 삼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짐 싣는 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실어야 돼요. 동선에 맞춰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은 가장 바깥쪽에, 그리고 가장 늦게 가는 곳은 가장 안쪽에, 이렇게 해서 동선도 짜맞춰야 되는데 요것도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이 동선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쿠팡 플렉스 할 때 한 6시간 동안 진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했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안 했습니다. 근데 택배일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체험 삼아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택배가 진짜 일이 힘들거든요. 근데 택배일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택배는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이 일한 만큼 많이 벌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9 to 6 일을 하면 좋죠. 근데 9 to 6 일을 하면서 뭐 연봉도 세면 정말 좋은데 그런 직업은 되게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엔 돈은 좀 많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9 to 6보다 더 일을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뽑아주는 직업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택배가 정말 더 일하면서 더 많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택배 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어찌됐든 많이 벌긴 많이 벌어요. 대신 그만큼 일이 많긴 한데, 근데 이게 내가 해볼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할 때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장점은 프로모션이 많고 돈을 직관적으로 벌어요. 한 3, 4일 있으면 돈 들어와요. 통장으로. 그리고 프로모션이 되게 많아서 저 딱 하자마자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통장에 돈 들어온 거 보고 프로모션으로 주간 한번 야간 한번 하면은 뭐 5만원 줍니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 괜히 또 나가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요거 앱 지워버렸습니다. 다음은 플리마켓입니다. 플리마켓은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저 위에 쿠팡 플렉스처럼 돈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장사의 소질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 보는 눈도 굉장히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단점은 주말이 없어져요. 왜냐면 플리마켓은 매일 열리긴 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매일 열리는데 결국은 장사는 주말에만 잘 돼요. 금, 토, 일. 그래서 요 장사의 소질이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고, 아이템 보는 눈도 좀 좋아져요. 근데 주말이 없어진다. 다음은 스마트 스토어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부업보다는 주업으로서 매력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드오션이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분야는 진짜 굉장히 레드오션인데, 이 레드오션이라는 이유 자체가 내가 상위에 올라가면 정말 벌 수 있는 돈이 진짜 많아진다는 거예요. 경쟁에서만 이긴다면. 근데 그 과정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부업 수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열매를 따기는 힘들 것 같고, 굉장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도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대량 등록, 대량 판매인데, 요거는 초반 세팅이 좀 어렵지만 운영이 쉬워요. 그냥 자동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클릭한 다음에 요거 등록해라 그러면 알아서 등록되고, 주문 들어오면 거기서 이거 업데이트 클릭만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가 관련돼서 조금 단점은 대량 등록과 관련돼서 그런 광고가 많아요. 프로그램 광고가 너무 많아. 그래서 프로그램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쓰면 도태될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이 드는데,
살짝 뭐 그 차이 크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최저가 쇼핑몰 판매. 그냥 우리가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나 뭐 사야지 하면은 그거에 유명한 쇼핑몰이 뭐가 있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상품을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도매가보다 좀 싸게 구하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요거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직제조 판매. 요거는 안 해봤는데 요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도매상을 대상으로 만들 물건들을 파는 거죠. 그래서 공장 섭외를 해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보조 배터리를 주력으로 해서 팔고 싶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공장 알리바바 사이트랑 맺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10,000개씩 사면은 터무니없는 가격까지 다운이 되거든요. 그럼 그 10,000개를 사서 그 10,000개를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10,000개를 팔 능력이 없으니 도매 사이트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도매상에서 좀 싼 값에 사서 자기네들 또 이용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8번째는 카드 브레이킹입니다. 이거는 카드 경매라고도 하는데, 쇼츠 영상 보시면은 이제 프로야구 카드나 뭐 프로농구 카드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요것들을 이제 브레이킹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박스들을 사서 그 박스를 팩 단위로 팔든가 아니면 카드 장으로 팔아서 돈을 버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스포츠 카드랑 포켓몬 카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장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이익률은 어느 정도 되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을 많이 못 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수익이 좀 나긴 나요. 그리고 플리마켓에 비해 조금 편합니다. 플리마켓은 땡볕에 좀 서 있고 뭐 이런 게 좀 많은데, 카드 브레이킹은 그냥 앉아서 휴대폰 켜고 하는 거라 조금 편하긴 편하죠. 근데 단점은 인기 없는 카드 팔 때는 진짜 죽어납니다. 그래서 박스로 구해 왔는데 인기가 없어. 그럼 그게 다 재고로 쌓이거든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9번째는 강의입니다. 강의는 가장 나은 부업 중에 하나예요. 시간당 단가도 좋고 사회적 인식도 좋죠. 어디 강의 나가요? 그러면 훌륭하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단점은 교육 준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날 찾아주는 기간이 있어야 지속 가능합니다. 이게 저도 강의 몇 번 나갔었는데 그냥 내가 강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뭐 들어오면 나가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이거를 좀 직업화하면 괜찮죠. 시간당 단가 좋아요. 시간당 단가가. 저 지난번에 출입국 관련돼서 교육 나갔을 때 30만 원 벌었어요. 30만 원 벌었는데 30만 원 벌려면 30시간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한 시간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날 찾아주는 기간이 있어야 지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교육 준비가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근데 문제는 이 교육 준비가 걸려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자료를 계속 활용해서 계속 교육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렇지 못한 게 이게 원하는 그런 게 좀 다르니까, 기관마다 다르고 원하는 단체마다 다르니까 그게 좀 그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자료 만들어 놓으면 좀 여러 번 쓸 수는 있다. 그래서 좋다.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째는 유튜브 요거는 좋죠.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거고, 그리고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는 내가 진입만 하면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수익화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나를 따라올 경쟁 상대가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그쵸? 그리고 성공하면 열매도 그만큼 달콤하겠죠. 아직 저도. 근데 유튜브도 네이버랑 비슷하게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업이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영상 편집 기술 그리고 영상 촬영하는 기술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다들 1인 1 유튜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진입장벽은 진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행 유튜브 되게 다들 편하다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여행 유튜브 진짜 최악입니다. 최악. 여행 유튜브가 최악이니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든다는 게 생각해보면 가볍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대전 사니까 대전 근교 여행지에 여행 유튜브를 찍어야지 하면은 정말 돈이 안 들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찍으면 아무도 안 보죠. 누가 봐요? 대전 근교 여행지 영상 올린다 그러면 누가 보겠어요? 안 보지. 그러면 일단은 성심당이라도 가야 누군가가 보겠죠. 그러면 성심당 가서 빵 사 먹고 그 빵 유튜브 찍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노력 대비
효과가 적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유명한 데를 가야 그래도 알고리즘을 타서 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유명한 데를 찾아가려다 보면은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첫 번째로 많이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 장비. 휴대폰으로 해도 돼요. 다 되거든요. 근데 그 여행 유튜브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공 휴대폰을 써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휴대폰으로 찍자라고 한다면 그 찍는 도중에 전화가 온다 그러면 촬영 다시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카톡이 온다, 문자가 온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행지에서 내가 어디를 찾아가려면 휴대폰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계속 꼬여요. 그러면 내가 쓰는 휴대폰 말고 다른 휴대폰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전에 쓰던 구형폰이겠죠. 그러면 그만큼 화질이 떨어지겠죠. 돈이 많이 드는 게 굉장히 단점이고, 두 번째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나는 그냥 여행 가서 내가 느끼고 듣고 보고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또 다른 거예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목포 갓바이 영상 찍은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이게 재미가 있을 리가 없어. 여행 영상을 이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여행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뭔가 이야기가 있는 장소, 남들이 안 가는 장소, 뭐 이런 것들 뭐 좋아하는 것도 있고, 뭐 아무튼 이게 영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여행 영상을 몇 개 찍었는데 망친 게 그거예요. 그냥 막상 영상을 찍어놨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올레길 걸으면서 거의 8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찍은 영상도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올리자니 아무도 안 볼 거 뻔하고, 이거를 편집을 하자니 편집점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가는 대로 무턱대고 찍었으니 편집점이 없겠죠.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서 가든, 아니면 진짜 막무가내로 몇십 시간, 몇백 시간을 찍어놔서 거기서 재미난 부분들을 조금씩 잘라서 한 편을 만들든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쉽지 않아요. 여행 유튜브 다들 거의 이제 어린 친구들도 얘기 많이 하고 제 또래 사람들도 제일 많이 얘기해요. 아, 나도 여행하는 유튜브 찍고 싶다. 그 사람들 얼마나 좋냐. 여행 다니면서 놀고 먹으면서 돈 버는데 진짜 부럽다. 나도 저러고 싶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자, 제가 당장 다음 주에 일본 여행 가는데 그거 유튜브로 찍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찍어도 영상각이 안 나와요.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일본 여자를 꼬시겠어? 지나가는 일본 여자를 꼬시면 재미난 영상각 나오겠죠. 일본 여자 꼬셔가지고 뭐 일본 여자랑 같이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러면 재미난 영상이 나오겠죠. 그 여자가 뭐 입부장하고 뭐 이러면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도 하면서 그 이야기 좀 편집해서 올리고 이러면 재밌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일본 여행 가서 일본 현지인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뭐 일본에 남들이 안 가본 뭐 이런데, 그런데 찾기도 힘들죠. 가본 적도 몇 번 없는데. 그러니까 뭐 진짜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쇼츠만 올리는 거예요. 그냥 풍경사진 쇼츠만 올리고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행 유튜브는 굉장히 힘들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여행 유튜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여행 다니면 재미없다. 일이라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이 재미난 요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일본 여행 가서 일본 여행 영상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뭔가 자극적인 소재를 따서 가야 돼요. 지나가는 일본 여자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이런 걸로 썸네일 해놓고, 그래서 벤치 먹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벤치 먹는 모습과 뭐 그런 것들 찍어가지고 막 당황해하는 모습 이런 거 나와야 재밌고 좋아하지. 근데 실제로 가서 그럴 일도 없고 유튜브 주제는 잘 잡는 게 좋습니다. 최악인 거는 일단은 돈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요. 편집 시간도 이거 엄청 들 거예요. 저희 한 10배 이상 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진짜 목포 갓바이 영상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이래서 그거 한다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11번째는 인스타입니다. 이제 이거 시작해봤어요. 여행 유튜브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러면 인스타로 한번 해볼까? 그럼 인스타는 가서 멋있는 풍경 사진만 찍으면 되잖아.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인스타. 그리고 12번째 비상근 예비역. 이거 좋습니다. 재밌고 주말 15만원 받고요. 업무 난이도 영상 있으니까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